어제 저녁 때 올린 영상이에요. 한문철TV 1676회 올렸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멈추고 했는데 녹색으로 마침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그냥 쭉 가는 거죠. 갑니다. 가다가 요 차와의 문제입니다. 이 차로 있던 차요.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불박차가 쭉 가다가 이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속도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차를 피하다가 중앙선 넘어갈 것 같아 다시 복귀한 거예요. 다시 틀다 팍 틀었어요. 근데 상대차가 그냥 가요. 미안한 소리 안 하고. 이때 빵 했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속도가 아까 20 얼마에서 11 요 정도입니다. 상대차 갑자기 끼어든 거 깜짝 놀라서 그래서 상대차를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당신이 보복운전이네. 당신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조사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보복운전이야. 보복운전 속도가 빠르겠다. 푹 가로막아서 해야지. 처음엔 놀래서 틀어서 다시 들어온 거고 두 번째 미안한 소리 안 하고 하니까 따지려고 그런 건데 물론 욕설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저 보복운전도 아니고 난폭운전도 아니다. 단지 노상시비, 범칙은 4만 원짜리 될 수 있다. 어제 100%였나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격이 괄괄하신 것 같아요. 불박차 운전자분이요. 여자친구가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삐야. 이거 또 댓글이 또 좀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겠다. 그래서 댓글을 차단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글이 올라왔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나셨었나 봐요. 댓글 보시고. 근데 화난 걸 꾹 참으신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저한테 올리실 때는 글이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돼 있었어요. 네, 띄어쓰기 잘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댓글 주고받는 것도 띄어쓰기 잘 돼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올리신 거는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지금 화는 나는데 표현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를 제가 했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 댓글 남깁니다. 유튜브 댓글 막지 마세요. 한참 댓글 보고 웃었네요. 길에서 만나면 말 한마디 못 붙일 사람들이 키보드로 열폭하는 게 정말 웃깁니다. 상대방 차량 남자분이요. 30대 40대 분이었고요. 덩치도 있었습니다. 성질 같아서 바로 내려서 육탄전을 했을 겁니다. 상대방은 여친이 말린 건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좀 한성격 하시나 봐요. 저 상황에 욕 한 바가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아예 남의 여친, 아마 댓글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아이고 여친 고생하겠네. 성격 강한 분 만나서 그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여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댓글러님들 여친한테는 잘하세요. 그런데 댓글 보니 부처님 같은 온화한 자비로운 분들이 참 많네요. 영상에서 보시면 상대방이 창문 내리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두 눈을 노려보면서 옵니다. 제가 빵 하니까요. 빵 하면서 중앙선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빵 상대가 창문을 노려보면서 옵니다. 그때 전 눈이 돌았습니다. 2차선 차량은 그냥 가려고 해서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제가 따라가니 창문 내면 또 노려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로막았어요. 상대가 저한테 위협이 됐다고 제가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진술 수는 중에 조사관께서 먼저 상대가 보복운전 신고한 게 아니고 당신이 보복운전 난폭운전 조사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경찰관이 먼저 얘기했대요. 그럼 저는 민사소송하면 되죠. 그랬더니 이건 민사가 아니고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인가 봐요. 그리고 저 정도 사고로 몸이 아프다? 이분이 상대가 대인 접수 안 해줘서 병원 치료를 좀 늦게 받았어요. 저 정도 사고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급작하면 다칠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예. 몸 건강히 잘 다니다가 저 일로 인해서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골반이 아프면 평소에는 멀쩡했어요. 근데 이 사고 이후로 목도 허리도 그리고 골반 쪽도 좀 뻐근해요. 그러니까 급제동하면서 아까 50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속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세요. 갑시다. 네, 54에서 55에서 네, 40, 28. 속도가 급감속했어요. 50에서 저렇게 28로 뚝 떨어지면 몸의 긴장이 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저거는 몸이 아프다고? 아니, 몸 건강히 잘 다니던 사람이 이 일로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앉았다 일때 골반증이 불편하면은 그럼 제가 방지턱에서 사고 날 사람인가요? 아마 그런 글이 있었을 거예요. 저러다 과속 방지턱 넘어갔으면은 허리 골절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을 겁니다. 저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으면 당연히 치료받는 거 그게 잘못입니까? 자, 계속 이어집니다. 제 잘못이 아닌 상황에 뻐근하고 불편한 상황이 나오면 부러진 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이고 자야 됩니까? 저 차량 아니었으면 불편함 없이 잘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1차선 맞은편에 만약에 덤프 트럭이 오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 차 밑으로 깔리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리고 속도가 빨랐다? 50도로에서 제가 감속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앞을 안 봤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과속하지 않고 앞을 잘 보고 봤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댓글러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2차선 차량 바퀴 보고 틀어지는 거 보고 저 피한 게 방어운전 아닙니까? 제가 방어운전 한 거 아닙니까? 댓글러 대부분 분이 일반 도로 50도로에서 1차선에서 20 내 30으로 다니는 사람이거나 고속도로에서 60, 70으로 느긋하게 자기 갈 길로 갈 사람들이군요. 그리고 초보 운전이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요. 전 11년 차예요. 11년 무사고 중입니다. 보험 할증 없이 연간 보험료 매년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댓글 부디 막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댓글은 그럼 말씀대로 안 맞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칼을 팍 들이대요? 그래서 그 피했더니 노려봐요? 예. 으악 하면서 피했더니 노려봐요? 그래서 그러고 욕했더니 왜 욕해? 그냥 가지 과하다. 그냥 갈 길 간다. 심했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기 앞에 칼을 내밀고 피했다고 노려보면 화 안 나나요? 아주 간대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예. 댓글 보니 이렇게 칼 들이면서 내가 피했는데 더 찌르지 않은 걸 감사도 큰 소리라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요, 여친한테 승질 좀 죽여라 그런 소리 좀 들으시겠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여친이 성질 죽이라는 말은 종종 합니다. 그 상황은 제가 위협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못할 때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끝까지 가는 성격입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지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가 생기면 직장에서도 제가 할 말은 다 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할 말을 하고 담아두지 말자는 성격입니다. 제가 몇 살이세요? 실례지만 그랬더니 30대 후반이시래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시랍니다. 근데 담아두지 못하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피해를 보면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시래요. 그런데 조금 심해 보이긴 해요. 예, 여친도 있는데 여친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앞으로는요, 할 말은 하시되 조금, 자, 잠깐만 차 좀 세웁시다. 좋게. 보소. 지금 째려보는 기요. 저기 앉아놓은 차 세웁시다. 그리고 차 세우고요. 열중샷 하고 얘기하세요. 열중샷. 예. 그래야 싸움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말로만 하세요. 그리고 화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부터, 아무리 상대가 노려보더라도 먼저 욕하시는 거는 그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댓글 막지 말아달라는 글은 1600 몇 분 가도록 처음입니다. 댓글은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여친이 그거 댓글 막자. 네, 그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댓글 차단시키겠습니다. 제가 2편을 올려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럼 또 더 심한 댓글들이 공격이 있겠죠? 이분께서요, 댓글러들, 그래, 내 잘못했다. 내 성격이 좀 강하다. 근데 댓글러들, 당신 같으면은, 그럼 저럴 때 그냥 자비롭게, 저를 찌를 뻔만 하고 안 찔러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러고 가실 겁니까? 이분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그래도 좀 살살해.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아닙니다. 조상한께서 상대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가로막은데 보복운전이야? 그 보복운전이 입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복운전은 입건되는 순간 면허 벌점 100점입니다. 나중에 무혐의 받으면 그때 취소돼요. 근데 조사관이 잘못 판단하면 일단 100점 딱 들어가요. 불구속 입건되는 순간 벌 100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무혐의가 한 3-4달 후에 되면은요,
이미 100점 받은 거, 면허증이 100일 지난 거 아무런 데서도 보상 못 받습니다. 혹시 보복운전을 조사를 받아 입건돼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되면은 곧바로 이의신청하세요. 지방경찰청에. 보복운전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속도가 안 빠르잖아요. 속도가 안 빠르죠. 그건 항의죠, 항의. 항의가 좀 지나쳤어요. 지나친 항의. 저건 노상시비입니다. 노상시비는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4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차도 위험하게 진로 변경했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차도 3만 원 플러스 10점에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관이 보복운전으로 입건하면은 나중에 무혐의 되더라도 벌점 100점. 이게 크네요. 2탄 올려야 되겠는데요. 보복운전은 내가 상대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 이게 보복운전이에요. 상대는 내가 시속 5로 달리는데 갑자기 푹 들어온 거고요. 지금은 내가 왼쪽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빵 했더니 상대가 나를 노려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가려고 해서 다시 천천히 가로막은 거예요. 저는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투표 결과도 보복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성격이 좀 강하다는 게 그 부분이 문제죠. 나중에 본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편 올릴까요 말까요 해서 본인이 변호사님 2편 올려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유튜브에 올려질지 말지는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2탄 올리면 누구 싸움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안 올리고 싶어요. 마치 누구 싸움시키는 것 같잖아요. 안 올리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사관이 보복운전으로 딱 인정되는 것 쪽으로 하면요.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면은 벌점 100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게. 아무데도 하소연 못해요. 조사관 판단에 따라서 넌 100점. 그래 100일 동안 면허정지.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무혐의 받았어요. 그랬어? 그랬어?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면은 바로 집행이 들어가도 좋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유무죄 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은 유보하는 것이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벌점 먹어요. 90점.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은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나중에 무혐의 받았어요? 6개월, 1년 후에 이미 그동안에 면허정지는 다 들어가고요. 버스기사가 버스 운행 못하고요. 생계 위협 크게 받고요.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번 사고는 경찰이 조사관이요.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 조사를 해보다가 입건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조사하다가 안 되겠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냥 바로 입건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사는 해봐야죠. 그리고 주변 팀원들하고도 상의해봐야죠. 자,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공격성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항의성인지.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일단 조사는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정식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닷컴에 댓글 남겨주세요. 2탄 하지 마세요. 제가 성질 좀 죽일게요. 아니면은 2탄 올려주세요.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